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올림픽 취재 중이던 미국 기자. 설산 조난. 모두가 포기한 그 순간 한국 구조대가 불가능한 현장에서 극적 구조 성공. BBC도 따라 보도했죠. 15분 만에 완료된 기적의 구조작전. 대한민국이 해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 나라 구조대가 진입 불가를 외치며 경사 위에 멈춰 있을 때 오직 한 팀만 움직였습니다. 망설임도 회의도 없이 눈보라를 뚫고 내려왔죠. 세계응급의학회가 분석에 나섰고 보고서마다 한 나라 이름이 반복됐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우드득 무릎에서 난 소리와 함께 시간이 멈췄습니다.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죠. 눈밭에 쓰러진 채로 하늘을 봤습니다. 흰 눈발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못하면 나는 오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다리를 움직여보려 해도 움직여지지 않았죠. 날 구하러 사람들이 와줄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루카스 콜먼입니다. 29살, 미국에서 온 글로벌 스포츠 방송 네트워크 동계올림픽 특파원이죠. 그날은 제 인생 첫 올림픽 단독 파견을 성공적으로 마친 날이었습니다. 올림픽 현장을 처음 본 것에 들떠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메인 선수들 인터뷰도 따냈고 생중계도 사고 없이 끝냈습니다. 편집국에서 칭찬 메일이 쏟아졌죠. 올림픽 현장을 카메라에 다 담고 나니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말했어요. 스키나 보드 탈 사람은 타고 저녁에 모이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스키를 한두 번밖에 안 타본 게 전부였는데도 말이죠. 더 황당한 건 제가 겁도 없이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 내려가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 나라 기자들이 제일 꼭대기까지 가는 날 보며 환호성을 질러줬어요.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연호했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치 제가 스키 선수라도 된 듯 자신감에 넘쳐 있었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과신이었습니다. 이 정도 경사쯤이야. 고글을 고쳤으며 생각했죠. 바람을 가르며 멋지게 내려가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 착각이 박살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속도가 붙자 제어가 안 됐습니다. 스키가 멋대로 춤을 췄죠. 그때 옆에서 내려오던 보도와 충돌했습니다. 우드드!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스키 선수 같던 착각은 눈밭에 처박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혼자였어요. 보도는 어디론가 사라졌고 눈보라만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해발 2000m 영하 20도의 설산 중턱이었습니다. 다리는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감각이 전혀 없었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어요. 목소리는 눈볼에 묻혀버렸습니다. 천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이었을 수도 있고 30분이었을 수도 있죠. 시간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15분 만에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응급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을 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다리는 두꺼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5분만 더 늦었으면 절단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절단이라고요? 의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혈류 차단 시간이 임계점 직전이었다고, 근육과 신경 손상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갈 뻔했다고 말입니다. 15분 안에 도착한 덕분입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15분이요? 그 날씨에 그 고지대에서 여기까지 15분 만에요? 의사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다리도 멀쩡히 붙어있죠. 15분이 내 인생을 갈랐습니다. 누가 그 기적을 만든 겁니까? 제가 오만하게 굴다 쓰러진 그 설산에서 도대체 누가 그 짧은 시간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겁니까? 그 15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보라가 제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누워있는데 시야가 점점 하얗게 지워지더군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해발 2000m 영하 20도의 설산 중턱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어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천이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손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5분이었을 수도 있고 20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감각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그때 저 위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구조대였습니다. 붉은색 유니폼, 파란색 유니폼. 여러 명 미어미어가 버스였어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살았구나 싶었죠. 이제 곧 들것이 내려오겠지. 따뜻한 담요가 덮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에 멈춰 서서 자기들끼리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무정이를 들고 본부와 교신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손짓으로 아래를 가리키며 고개를 젓더군요. 저는 기가 막혀서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다리 부러졌다고.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상황이 파악됐습니다.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구조하러 내려왔다가 2차 사고가 날 확률, 들것을 내릴 수 있는 각도, 헬기를 띄울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모든 변수를 따지고 있었던 거죠. 물론 이해합니다. 구조대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매뉴얼 말이에요. 하지만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 매뉴얼이 사람 미치게 만들더군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어분 제 손목시계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천은 뚝뚝 떨어지고 다리 통증은 이제 마비되어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저 위에서 그들이 망설이는 1분 1초가 제게는 생명을 갉아먹는 시간이었어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속으로 수십 번 되물었습니다. 보고만 있을 겁니까?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러다 내가 죽으면요. 또 다른 팀이 도착하는 게 보였습니다. 장비가 많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의나 하겠지, 또 무정의로 위험하다는 말만 주고받겠지. 절망감이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눈앞에 구조대가 있는데 그들이 나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내려가야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려가는 순간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머릿속으로 확률을 계산하고 있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았어요. 환자 한 명을 살리려다 구조대 둘, 셋이 다칠 가능성. 그 계산이 끝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쌓였습니다. 제 몸 위로, 제 다리 위로, 제 시간 위로. 이대로 결정을 못 내리면 나는 여기서 천천히 얼어 죽겠구나. 그 생각이 뼈를 때렸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위쪽에서 또 다른 실루엣 몇 개가 나타났습니다. 눈보라를 거슬러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죠. 이 사람들은 적어도 서서 머뭇거리지는 않겠구나.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을 갈라놓은 15분의 진짜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천천히 내려오는 실루엣이 점점 선명해졌어요. 다른 팀들처럼 경사 위에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내려왔죠. 망설임이 없었어요. 가까이 올수록 차이가 보였습니다. 발걸음이 확실했어요. 위에 서 있던 다른 구조팀은 아직도 무정의를 붙들고 있었죠. 위험하냐 안전하냐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4명은 계산이 달랐습니다. 시간부터 계산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다가온 대원이 제 옆에 죽으려 앉았습니다. 가슴에 달린 마크를 그때 처음 듣다 또렷하게 봤어요. 한국 구조대였습니다. 의식 있으십니까? 저는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있다고요. 다리만 느낌이 없다고요. 그 순간부터 속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명은 제 목과 척추를 고정했죠. 또 한 명은 무정의를 잡고 말했습니다. 구급차 먼저 대기시켜주세요. 15분 안에 도착합니다. 남은 2명은 제 다리를 살피며 짧게 말을 주고받았어요. 무릎각도 비정상입니다. 고정 먼저죠. 하강 시간 최대한 줄여야죠. 말끝마다죠. 요가 붙었지만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 토론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걸요. 위쪽에서 다른 나라 구조팀이 소리쳤습니다. 경사가 너무 가파르다고 헬기를 부르자는 뜻 같았죠. 한국 구조대 한 명이 고개만 한번 들더니 딱 잘랐습니다. 기다리면 더 위험합니다. 들것을 펼쳤습니다. 급경사였지만 그들은 해냈어요. 제 다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끈을 제 몸과 들것에 묶었습니다. 한 명이 제 귀에 대고 말했죠. 지금부터 우리는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내려가죠. 리더로 보이는 대원이 짧게 말했습니다. 회의도 재확인도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4명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어요. 하강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쌓인 급경사를 내려가는데도 들것은 수평을 유지했어요. 4명이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명이 미끄러지면 다른 사람이 즉시 보완했죠. 저 위쪽에서 다른 구조대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라움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얼굴들이었어요. 저는 그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무모함은 더더욱 아니었죠. 이건 압도적인 실력이었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훈련만이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경사가 끝나는 지점이 보였습니다. 구급차가 정말로 대기하고 있었어요. 도착 시간을 미리 계산했던 겁니다. 들것이 구급차에 실렸죠.
그제야 저는 그 4명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들썩이는데도 눈빛은 차분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뒷정리를 했습니다. 저 위에서 여러 나라 구조대가 아직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산을 끝내지 못했던 거죠. 한국팀은 이미 끝냈습니다. 국가대표는 경기장에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눈보라 속에서 생명을 들것째 끌고 내려오는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진짜 국가대표라는 걸요. 제 인생을 갈라놓은 15분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달랑 4명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실력이었어요. 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는 걸요. 4명이 들것을 잡고 급경사를 내려가는데 제 몸에 전해지는 충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얼음 사면인데도 마치 물 위에 뜬 배처럼 부드러웠어요. 이상했죠? 이유를 곧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인간 완충 장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한 명이 둔턱을 넘을 때 무릎을 굽히면 반대편 대원이 정확히 그만큼 몸을 세웠어요. 제 몸으로 전해져야 할 모든 충격을 자신들의 무릎과 허벅지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린 순간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런데 한국 구조대원 한 명이 함께 탔더군요. 쉴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에 손을 올리고 맥박을 재기 시작했어요. 차가 요동쳤습니다. 그것이 산길을 최고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제 가슴에서 묵직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찬 공기와 충격, 긴장이 한꺼번에 덮쳐온 겁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구조대원이 즉시 제 가슴에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가 붙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차를 세우고 평지에서 안정된 상태로 응급처치를 했겠죠. 교과서대로, 규정대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속도 유지하세요. 압박 끊기면 안 되죠. 시간 없습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흔들리는 바닥 위에서 그들은 동시에 2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속도로 병원에 달려가면서 그 안에서 제 심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내려가야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박을 멈추면 더 위험했죠. 선택지는 둘 중 하나 같았어요. 달리거나 압박하거나. 그런데 이들은 제 3의 답을 내놨습니다. 둘 다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때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었어요. 과장된 연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훈련된 몸만이 가능한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구급차 천장에 작은 시계가 보였습니다. 초침이 정신없이 돌고 있었어요. 1분, 2분, 5분. 그 시간 동안 압박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도 줄지 않았어요. 무정위에서 병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술실 준비 완료. 정형외과 대기 중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구급차 대기도 병원 연락도 모든 게 계산된 수순이었다는 걸요. 15분 안에 병원 도착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15분 안에 수술실까지 들어가는 게 목표였던 거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들것이 빠져나가며 구조대원이 간단히 보고했습니다. 30초 만에 끝났죠.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 앞에서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5분만 더 늦었으면 절단이었습니다. 5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만든 그 15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제야 실감했어요. 실려요 그 멋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었어요.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한 건 제 다리였습니다. 두꺼운 석고 붕대 아래로 발가락이 보였어요. 움직여봤습니다. 미세하게나마 반응이 있었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의 첫 마디가 충격이었습니다. 혈류 차단 시간이 임계점까지 14분 52초였습니다. 8초 차이로 신경 괴사를 피했어요. 8초.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8초만 늦었어도 제 기자 인생은 끝났을 거예요. 현장을 뛰지 못하는 기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고 발생부터 수술대까지 정확히 45분이 걸렸다고 했어요. 생물학적 마지노선인 20분을 1분 차이로 통과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이송 상태입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를 보여줬어요. 보통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면 2차 손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뼈가 신경을 찌르거나 혈관을 건드리죠. 그런데 기자님 다리는 마치 신생아를 안고 온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무정의로 15분을 외쳤던 건 막연한 목표가 아니었어요. 제 다리를 살릴 수 있는 생물학적 한계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눈보라와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간과 싸운 거였죠.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의 CPR까지 포함해서 모든 게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과정이었어요. 속도는 유지하되 충격은 주지 않는 기술, 심장을 압박하되 뼈는 건드리지 않는 정교함. 그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이었어요. 의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누워있는 이유는 운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이 들어왔어요. 눈보라 속에서 저를 내려보내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상체를 일으켰죠. 회복 중이시죠? 리더로 보이는 대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겨우 한마디 했어요.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할 일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제일 강한 국뽕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랑도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저는 기자 본능으로 계속 물었습니다. 위에서 다른 팀들은 못 내려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바로 내려오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리더가 조용히 말했어요. 위험은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시간이 더 위험했죠. 시간이 더 위험했다.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는요. 내려가기 전에 먼저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려와서 부르면 늦죠. 내려오는 동안 구급차는 움직이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저는 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구조준비 몇 분, 하강 몇 분, 구급차 이동 몇 분, 그 모든 분과 초가 제 다리를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압박을 계속하시더군요. 막내처럼 보이는 대원이 대답했습니다. 쓰면 늦어지죠. 늦으면 위험해지고요. 그래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다. 그 말에서 이상한 힘이 느껴졌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초보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 어이없지 않았습니까? 리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은 평가가 아니라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것. 그 단어가 병실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루카스, 내 사고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더군. 저는 제 경험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편집팀은 자료 화면과 제 증언을 엮기 시작했죠. 특집 리포트가 전파를 탔습니다. 15분이 내 인생을 갈랐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8초만 더 늦었어도 절단이었다고요. 그런데 해발 4,000m 설산 중턱에서 그 짧은 시간에 저를 병원으로 데려간 팀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상단 카메라 영상이 나왔습니다. 경사 위에 멈춰선 여러 팀, 그리고 묵묵히 내려오는 4명의 모습이죠.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계산하기 전에 시간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았어요. 빨리 가는 것과 압박을 멈추지 않는 것, 둘 다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둘 다 해냈습니다. 리포트가 나간 뒤 국제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각국 응급의학학회에서 이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회의 자료에 한국 구조대의 동선과 시간표가 올라갔습니다. CNN, BBC에서 재방송됐고 댓글창에는 찬사가 쏟아졌어요. 한국 구조대 매뉴얼을 배워야 한다. 이동 중 CPR이 정말 가능한가? 8초 차이로 다리를 살렸다고? 유럽 구조대 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합동 훈련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든 반응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15분이 단순히 개인의 생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시스템의 차이였고 철학의 차이였으며 훈련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 혼자 품고 있을 게 아니라고요. 몇 주 후 국제 스포츠 방송 네트워크에서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즉시 수락하고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그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매일 훈련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매일입니다. 카메라가 그들의 훈련을 담았습니다. 급경사 하강 훈련, 이동 중 응급처치 훈련, 시간 단축 시뮬레이션, 모든 게 실전이었어요. 촬영 마지막 날,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1초가 생명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함도 영웅심도 아니었어요. 오직 생명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철학뿐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한국 구조대는 이제 국제 표준이 되고 있었죠.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올림픽 무대가 아닌 설산 중턱에서 메달이 아닌 생명으로 증명하는 나라를 본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가끔 제 다리를 내려다봅니다. 멀쩡히 붙어있는 이 다리를 보면 그날이 떠올라요. 눈보라, 공포, 그리고 4명의 결단 말이죠. 실력은 멋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이었어요.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멈추지 않는 정신력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죠. 15분이 제 인생을 갈랐습니다. 그 15분을 만든 사람들에게 저는 평생 빚을 졌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